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 EM 플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2% 정도 빠진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EM 플러스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토지 매각에 대한 납입, 2번 추가 공급 계약 이슈, 유로 대금 납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슈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자, 주가가 얼마다? 4,075원입니다. 4,075원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가 일단 이전에는 4,000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했었을 때, 최근에 반등했었을 때 4,000원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해준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4,000원을 이탈을 안 해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유상증자에 대한 연기로 인해서 이탈이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어요. 조금은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M 플러스 이 4,000원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된다. 대응을 하시면서 이 4,000원 부근이 저는 추매 구간 그리고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에 대한 일정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단 토지 매각에 대한 납입, 그리고 추가 공급 계약 이슈, 그리고 유로 대금 납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871명입니다. 871명인데 1000명까지 129명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EM 플러스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래서 총 한 600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는데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댓글이 30일 날 돈이 들어오는데 그건 모르시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렸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 매각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는 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게 되면 토지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게 토지 매각에 대한 납입금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상호 합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잔금 지급 일정 변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계약금 10% 그죠? 자, 225억이네요. 자, 25억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남았죠. 225억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이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정이 돼가지고 이제 6월 30일 날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정정이 돼서 11월 30일 날 이렇게 납입일이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50억으로 뭘 할까요, 여러분들? 유로에 대한 이러한 주식 취득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자산성이 좀 높긴 해요. 얘네들이 현금이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대금 납부도 원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250억 그죠? 계약금은 벌써 들어갔으니까 225억이겠죠? 225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활하게 그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4,000원 부근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유상증자를 내년 2월 달로 연기를 한 거는 솔직히 악재는 맞거든요. 이거 좀 악재는 맞아요. 얘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 번만 연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봤었을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온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연기한 거를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연기한 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미리 확보를 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이제 EM 플러스도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상증자도 연기를 했고 매출도 자 매일매일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결을 하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됩니까? EM 플러스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활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다. 근데 딱 때마침 11월 30일, 11월 30일 날, 자, 225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로에 대한 대금 납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거죠. 이게 이겁니다. 유로에 대한 자금 취득 그거 있는데 이 밑에 보시게 되시면 12월 26일 날 잔금 50억이 남아 있어요. 50억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폐배터리까지 사업을 진행을 한다. 폐배터리까지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수직 계열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수직 계열화가 되면은 뭐다? 폐배터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배터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원자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배터리는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자, 유럽판 IRA, CRMA인가요? CRMA. 여기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죠. 이 리사이클링 사업, 리사이클링 사업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600억 시장으로 커진다라는 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던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너지. 이 유로에 대한 대금 납부를 하고 이번에 대해 지분을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어떤 시너지? 저는 이 매출에 대한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에 대한 시너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폐배터리가 결론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사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두 번이 발생이 돼요. 두 번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EM 플러스가 지금 당장 양극재를 생산을 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있어요.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제 폐배터리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해요? 유로에다가 보내서 리사이클링을 돌리겠죠. 리사이클링을 돌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낼 때 한번 돈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해서 리튬과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낼 때 다시 한번 돈을 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폐배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당장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블랙매스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매스라는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론적으로 폐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 이게 요게 리튬이 100개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개가 리사이클링을 했었을 때 100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80개 정도가 나옵니다. 8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블랙매스 기술력을 사용하면 80개가 아니고 조금 더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좀 더 좋은 기술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으로 2번 추가 공급 계약 이슈 물음표라고 좀 해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EM 플러스가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은 맞습니다. 기업은 맞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공급 계약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EM 플러스가 1분기, 2분기 매출은 그렇게 좋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1분기, 2분기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재무 보면은 굉장히 안 좋죠? 자,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3분기 매출이 이 정도 나왔죠? 그죠? 27억.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올라왔다래요.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얘네가 EM 플러스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삼성 SDI의 방열 실리콘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납품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납품 공시가 났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납품 공시가 벌써 났으니까 일정적인 매출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일정적인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라는 건 뭡니까? 삼성 SDI 말고 추가적인 납품 계약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직 공시가 안 된 거다. 그죠? 공시가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EM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한 EM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토지 매각에 대한 돈 225억이죠. 토지 매각에 대한 돈 225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추가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나중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로 대금 납부 이게 2번. 두 번째로 나와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로에 대한 대금 납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시너지가 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EM 플러스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보다 내년 2024년 2월 달에 나와줄 수 있는 그 뭐죠?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EM 플러스에 대해서 뭐가 있다? 12 물량이 있다. 12 물량 11월 9일 있었고요. 12월 4일인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총 250만 주. 250만 주가 있는데 자, 세력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재료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 대한 시너지 또는 토지 매각에 대한 납입 또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EM 플러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미라클 경제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EM 플러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010 뭐 땡땡땡땡 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게 되면 이 텔레그램 방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텔레그램 방을 하나 오픈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그냥 띄워 드릴 거예요. 띄워 드릴 거예요. 뭐 문자 주시면 링크 주겠다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해서 저 이 교수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주식 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미리 공지 좀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